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륜자동차를 잠깐 빌려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우리 개인보험, 일반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대법원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꼭 들으시고 오늘 한 가지 포인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륜자동차, 오늘 주제는 이륜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형사처분의 문제가 있으며, 그 다음에 개인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보통 오토바이죠. 연상되는 것이. 우리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이 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과실치상죄, 사람이 다친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실수로 과실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이런 경우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륜자동차, 자동차 종합보험에 안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거의 무조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륜자동차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우리 125cc 이상인 것,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나 50cc 이상, 이런 것을 우리 이륜자동차라고 하죠. 도로교통법상.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125cc 이하 이 오토바이나, 그 다음에 50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원동기, 이런 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장치를 단 차 중에 0.59kW 미만, 이것 또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데, 우리 상해보험에서 이륜자동차라 하면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상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좀 헷갈리네요, 저도.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개인보험에서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모두 같다고 했는데, 우리 개인보험에서는 둘 다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우리 개인보험에서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우리 개인보험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계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즉 상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우리 개인보험에서. 근데 그 이륜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3륜 자동차나 측차를 단 이런 것 또한 2륜 자동차인데 더더욱 중요한 것, 아까 전동 킥보드 사고에서 대법원에서 죽었는데 일반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전동 킥보드도 2륜 자동차로 봤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요즘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세그웨이, 그다음에 전동 휠,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이 세 가지가 이 판례로 인해서 최근 약관에서는 아예 2륜 자동차라고 명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 2륜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2륜 자동차라 할지라도 우리 일회적으로 사용한 것, 일회적, 이건 계속적 사용이 아닌 일유적. 우리 2륜 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소유, 사용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이런 경우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일회적 사용은 보상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주도에 놀러 가서 잠깐 오토바이를 빌려 탄 경우,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되는 것은 이 일회적 사용, 딱 한 번 탄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탔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일회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은 보상 실무에서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 이륜 자동차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전동 킥보드 등 우리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런 거, 세이그웨이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이거 면허 없이 운전하면은 이거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륜 자동차의 경우 보통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데 사고가 났을 때 단 일회적 사용은 보상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륜 자동차 강의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